제 이름은 윤주라고 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개념에 대한 이해도가 정말 높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대한 기업에 대한 기회를 내가 만들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가 너무 빨리 알고 성급하게 대처하며 독립하겠다고 나갔다가 건강이 나빠졌었습니다. 알바를 미친 듯이 해보고 백화점도 나가보고 돈을 좀 벌고 혼자 살며 무엇이 부족한지 21살, 22살까지 혼자의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관계의 융통성이 적고 저를 챙기지 않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저 또한 아버지와 같은 길을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성격상 독립심이 정말 강합니다. 하지만 너무 착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와서 이용을 당하고 융통성이 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돈을 쫓지 말고 지금 회화 미술을 해야 하는지 시대에 뒤처지지 않게 돈을 벌러 준비를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저의 능력을 어렸을 때부터 폄하당하고 살다 보니 저의 존재에 자존감이 많이 무너졌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도전하고 패기를 점점 잃어버리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고민에서 보완하고 익혀야 할 것들이 독립인 것인지 아니면 기다리며 인간관계에 대한 공부를 하며 실력을 쌓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3살이고 지금 섬유 디자인 전공을 하고 있는데 조금만 기다릴지 돈을 벌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주영. 윤주영한테는 일단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자신을 먼저 챙겨라. 보통 이렇게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일찍 사회에 일원이 된 친구들의 특성을 보면 학창 시절에 부모 밑에서 보호받고 살아왔던 이런 자신의 모습도 이런 건강한 자신의 육체를 믿고 함부로 다뤄요. 그러니 윤주영 한번 생각해봐요. 윤주영이 처음에 들어갔던 아르바이트 사회 처음 일을 하면서 상사로부터 자기 위에 사람으로부터 지시가 떨어진 일에 대해서 물불 안 가리고 했을 거예요. 그렇지? 내가 나에게 주는 급여만큼 내게 책임이 있는 만큼만 하면 되는데 처음 사회에 입문하는 이런 청년들이 하는 가장 큰 실수가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고 마구 함부로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대단히 사고의 위험도 높고 자기의 육체적인 어떤 다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은 안중이 없죠. 일단 일을 익히는 게 먼저니까. 그러다 보니 물불 안 가리고 함부로 자신을 혹독하게 사용했기 때문에 오는 후유증이라는 게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들을 통해서 많은 좌절 이런 것들을 경험함으로써 사회를 통념화시켜버리는 거죠. 사회 여기는 이 바닥은 이렇구나. 내가 했던 일들에 대해서 그러면서 격화시켜버리고 일단 그런 자기 사고 판단이 만들어지게끔 하는 과정들에 있어서의 책임은 윤주영에 있는 거예요. 이제 한 윤주영이 2, 3년 이렇게 사회생활 해보니까 어때요? 이 사회라는 게 아르바이트를 해보니까 오로지 힘있고 빽 없는 나 같은 항상 의린 나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활용을 하지 그에 걸맞는 대우라든가 이런 것들은 없었죠. 그렇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회생활이 전부다. 이렇게 판단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우선 제가 가장 걱정되는 것은 윤주영이 얼마만큼 지금 쇠락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자신을 좀 추스렸으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회 경험도 그만큼 할 만큼 했고 경험할 만큼 했으니 이제부터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나에게 주는 만큼만 자신을 사용하면 돼요. 함부로 야근을 한다든가 추가 수당 몇 푼을 위해 가지고 더 자기를 혹독하게 그렇게 노동을 시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적당히 나를 아껴가면서 나의 컨디션에 따라서 거기에 맞추어서 사용을 해야만 해요. 그래서 나의 건강관리를 하지 않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사회초년생들이 벌어들이는 수익이 생각보다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먹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야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윤주영한테 제가 조금 조언을 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거예요. 그동안 일해오면서 항상 아르바이트 하는 그러한 곳에서 식사가 제공되는 것도 먹었겠지만 대부분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이나 컵라면이나 이런 것들로 대체했을 테고 뭐 친구들 만나갖고 가끔 고기나 구워 먹고 했겠지만 이게 윤주영
부모 밑에서 살 때는 부모들의 보호를 내가 받나 싶은 의구심이 들지만 혼자 살아보니까 어때요? 누군가가 나를 깨워준다는 거, 누군가가 나에게 식사를 제공한다는 거, 누군가가 나에게 잠자리를 제공하고 내가 하는 생활에 대해서 관여를 하고 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을 받은 건지. 사회라는 것은 온전히 나 개인이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지금 2, 3년 한 사회생활 하니까는 돌아보니 온몸에 사회초년생의 흉터만 남아있는 거예요. 누구나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윤주양에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앞으로 일하면서는 반드시 휴일은 지켜라. 그 다음 먹는 것에 있어서만큼 윤주양 딴에는 생각하기에는 편의점 가서 삼각김밥 먹고 컵라면으로 대신 때우고 불규칙한 식사들 이런 것들 당연시 여기고 온 모양인데 저는 그런 거 사 먹는 거 딱 반대합니다. 이 청년들이 지금 착각하는 게 편의점 가갖고 삼각김밥 같은 게 얼마죠?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대략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1,500원에서 2,000원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컵라면도 1,500원, 2,000원 한다 칩시다. 그래갖고 총 4,000원에서 5,000원으로 끼니를 때운다고 치자고요. 그러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그래서 편의점에 가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도시락 사 먹고 컵라면 먹는 이유가 바꿔 바뀌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컨 아껴도 뭐 얼마나 아끼겠어요. 그래서 끼니당 편의점을 이용했을 때 한 5,000원에서 6,000원 들어가는데 식당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밥 한 끼 먹으려고 그러면 8,000원에서 10,000원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식당에서는 안 사 먹고 이렇게 편의점을 이용하는 거예요. 제가 좀 구닥다리 얘기를 좀 할게요, 윤지야.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혼자 사는 지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자취생활을 했으니까. 저는 시장에 가가지고 파도 사고 계란도 사고 라면도 사놔요. 실제로 일주일 동안 제가 어렸을 때 신문 배달이나 이런 거 하면서 그때는 편의점 같은 게 없었지. 이제 그 구멍가게 같은 데 가서 빵하고 우유 같은 걸로 때우기도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간염을 한번 알았어요. 크게. 그 다음부터는 이 식사 문제, 생활 패턴 문제,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다는 걸 알고 그 다음부터는 의사 선생님 말 맞다나 식단은 이제 변경하고 무조건 나에게 투자를 먼저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재래시장에서 파나 계란이나 라면을 항상 챙겨놨었어요. 그러면 윤주양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윤주양이 자취하면서 파나 계란이나 라면은 항상 집에 있어야 해요. 그리고 배고프다고 편의점 들려가지고 먹지 마시고 집에 와서 라면 1개, 계란 하나, 그 다음에 파 한 단에서 3분의 1 정도 썰어 넣고 라면을 끓여 드세요. 이게 여러분이 한 끼마다 삼각김밥이나 컵라면을 먹는 게 아껴 먹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되게 비싼 겁니다. 저처럼 라면을 5개, 6개 사다 놓고 파하고 계란을 사다 놓으면 일주일 이상을 먹는데 요렇게 산 게 얼마인 줄 아십니까? 기껏 해봐야 8,000원밖에 안 됩니다. 지금 현재 물가도 그래요. 저는 지금도 제가 사다가 요리를 해 먹어요. 그럼 재래시장 같은 한국에 가면 재래시장 가서 시장 보거든요. 왜냐면 마트나 이런 데 가면 지들이 묶어놓은 다발로밖에 살 수 없잖아요. 근데 재래시장의 장점은 뭐냐면 상인한테 내가 융통성 있게 한 단만 살 수도 있고 일부만 살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서 파도 막 이렇게 마트처럼 묶어놓고 뭐 얼마가 아니라 내가 필요하면 요 한 꼬다리만 살 수도 있다고요. 그게 재래시장의 장점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8,000원이에요. 8,000원이면 내가 라면을 끓여 먹고 싶을 때 파도 넣고 계란도 넣고 풍성하게 라면을 끓여 먹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일주일 이상 먹는다니까요. 거기다가 햇반이라는 것도 나와 있는 것도 있고 된장찌개 같은 것들 끓이는 것들 레시피 인터넷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즉슨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편의점이나 이렇게 손쉽게 돈을 주고 사 먹는 음식들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저렴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아낀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거 반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자취하는 사람들은 직접 해 먹어야 돼. 그게 훨씬 쌉니다. 훨씬 건강하고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철분이나 마그네슘이나 인이나 비타민 B나 이런 약품을 통해서 먹는다 그러는데 저는 전혀 반대예요. 그런 식이면 소화되는 게 거의 태반일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갖가지 재료를 사서 인터넷 레시피를 보고 직접 자취방에서 해먹는 요리가 윤주영한테 엄청난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인 거고
또한 직장생활 하다 보면은 끼니를 놓치고 자꾸 시도 때도 없이 밥 먹는 시간도 지 마음대로가 되는데,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누룽지를 하나를 먹든, 누룽지를 뜨거운 물에 데펴가지고, 요즘 팔잖아요. 그 오뚜기 누룽지라고. 그러니까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식사를 분명히 해야 해요. 뭐 어떤 친구들은 뭐라 그러죠? 우유에다가 그거 타서 먹는 거, 시리얼? 그거 먹는다 그러는데 그거 전부 설탕 덩어리고 비타민 과다입니다. 한국적 음식이 가장 좋은 거예요. 누룽지하고 김치하고 나물 몇 가지만 있어도 됩니다. 그거 반찬 가게에 가가지고 저 자취하는데 조금씩만 사면 안 돼요? 그러면 보통 반찬 가게는 안 되지만 일반 재래시장 가면 불쌍해서 어머님들이 더 줘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같은 가격을 줘도 편의점처럼 규정대로 규칙대로 정해진 가격, 정해진 양에만 국한돼서 사는 게 정당하다고 느껴지시는지, 아니면 저처럼 재래시장에 가서 내가 좀 비굴하지만 저 혼자 먹고 살아서 그 많이는 필요 없습니다. 어머니 요만큼만 주시면 안 될까요? 아이고 혼자 살아요? 아 예, 좀 많이 안 먹습니다. 근데 좀 이건 되게 맛있게 보내 하면 대부분 정량대로 안 팝니다. 더 덜어주지. 사회생활에서 그런 걸 배우라는 얘기예요. 상대방과의 커뮤니케이션, 관계가 이런 식으로 인간미 넘치는, 내가 솔직하게 상대방에게 다가갔을 때 상대방은 우리 한국적인 둘의 문화에서 나오는 정을 나눌 수밖에 없는 게 한국 사람들의 특성이란 말이에요. 그런 특성을 잘 활용해가지고 재래시장에서 재료를 사다가 직접 반찬을 해 먹는 습관을 들인다 그러면 윤주양은 엄청난 성공을 거두게 될 겁니다. 저는 학생들이, 청년들이 본인들이 스스로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그런 격한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제때 식사 못하고 제대로 된 밥을 먹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커다란 불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청년들이 편의점에서 식사를 하는 것들을 대단히 아낀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일주일에 편의점을 4번, 5번 간다 그러면 최소한 한 끼당 5,000원을 썼어도 25,000원을 쓴 거 아니에요. 그럼 제 말대로 해보세요. 재래시장에 가서 25,000원어치 식재료를 사보세요. 일주일 이상을 먹고도 남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먹는 거에 집중하지 않으면 어떻게 내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느냐고요. 부모 밑에 있을 때는 몰랐죠. 반찬을 왜 구태 저렇게 사다가 나 짜증나. 그냥 외식이나 하지. 배달시키면 되는데 자기 건강을 해치는 거예요. 부모들이 미쳤다고 그렇게 재료 사다가 반찬을 해주고 밑반찬에서 냉장고에 넣어놨다 여러분들 밥 먹을 때 꺼내놓고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 돈 아끼려고 그렇게 하는 줄 아세요? 그게 아니고 돈도 아끼지만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내 새끼니 잘 먹여야 되니까, 어디 틀어질까봐, 어디 망가질까봐 관리하는 거예요. 근데 혼자 살아보니 그때 내가 케어받았던 게 왜 그랬는지 이유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자신의 딴에는 자기가 벌어진 소득을 가지고 아껴 쓰려도 하다 보니까 부모가 가르쳐준 대로 자기가 재료를 사서 밥해 먹는 방법을 거부하는 거예요. 편의점에서 싼 거, 삼각김밥 먹는 게 자기가 아낀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 식은밥이에요. 그 안에 영양가가 얼마나 있을지 몰라도 전부 화공약품들 들어가 있는 거고, 인스턴트 인공 조미료 들어가 있는 거고. 제 말대로 하세요. 윤주. 재래시장 가서 재료 사다가 밥 해 먹는 것부터 먼저 연습하시고, 아침에 회사 나가기 전에 반드시 누룽지라도 끓여서 놓고 김치 한 조각이라도 꼭꼭 먹고 출근하세요. 시리얼같이 설탕 덩어리고 인공 조미료 들어간 거 먹지 마세요. 점심은 건너뛰어도 좋다 이거예요. 아침은 꼭 거르지 말고 먹거라.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아침부터 대변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가 최적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점심은 뭐 회사 사장에 따라서 조금 시간이 늦을 수도 있고 빠를 수도 있고 하겠지만 점심을 좀 거창하게 먹는 게 좋은데, 대부분 시간에 쪼달리다 보니까 점심을 그렇게 거창하게 먹을 수가 없겠죠. 하지만 거르지 말고 먹어라. 그리고 저녁 때 와서는 또 내가 재료를 가지고 해서 꼭 소식이라도 먹고 자거라. 그리고 급여를 모은 걸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은 나를 위해서 푸짐한 고기라도 스테이크라도 한번 먹으러 나가고, 그런 식으로 먹는 거 하나도 굉장히 철저히 스케줄에 의해서 나에게 투자를 해야만 내 건강이 지켜진다는 얘기예요. 또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아요. 처음에는 몰랐죠. 뭐 직장 상사가 나를 갈구는 건지 약 올리는 건지 저 새끼 그만두라 그러는 건지 알게 뭡니까?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 이놈이 나를 이용만 해먹는 거구나.
있구나. 아, 나를 부당하게 지금 사용하고 있구나를 다 깨달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나의 이익을 찾는 것. 그래서 청년들이 지금 아르바이트가 하고 있거나 직업전선에 뛰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노동법에 대한 관심을 놓지 말고 꼭 읽어보고, 고용노동청이라고 하는 국가기관에 들어가가지고 어떠한 일들에 대한 민원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꼭 한 번씩 보아라. 그러면서도 나의 환경이나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조건에서 그러한 불합리함은 없는지에 대해서 저항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혼자서 독립해서 사는 사람들을, 이 청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식사 문제예요. 먹는 것만큼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좋은 방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굉장히 소홀히 한다는 거에 대해서 아저씨는 굉장히 분노합니다. 인스턴트 사 먹지 마세요. 편의점 가서 삼각김밥 라면 먹지 말라고, 직접 사다가 해 먹으라고요. 그게 훨씬 싸고 오래 먹고 본인 건강해지는 거라니까. 한 달에 한 번씩 꼭 목욕탕 가서 때밀고 나와가지고 고기 한번 푸지게 먹고, 이런 먹는 거 하나도 계획적이고 아끼지 말고 해야 내가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일하다 보면 자꾸 위에서 시키는 거나 내가 맡은 일이 결과물은 나오지 않고 항상 야단만 막 좌절만 하고 누구한테 얘기할 사람도 없고 하다 보면 이게 슬럼프라는 게 한 번씩 찾아오거든. 그럴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걸 추천하냐면, 휴식하는 날에 무조건 나가서 맛있는 거, 그리고 매운 음식을 한번 드셔보시라. 나에게 고통을 주면 순간적으로 이 정신 상태가 쫙 제로가 되거든요. 내가 정말 어떤 일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어. 내가 이 직장을 갈까 그만둘까 말까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어.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아주 그냥 미쳐버. 저놈만 없으면 내가 살 것 같아.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일 비일비재하거든. 그런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는 휴일날 아침에 목욕탕을 가가지고 뜨거운 물에 내 몸을 담그고 내 몸에 내 혈관을 조율을 하는 거야. 내 체온과 똑같이 쫙 땀을 흘리고, 그리고 때를 상큼하게 밀고, 그리고 가가지고 매운 음식, 내가 뭐라고 말은 못하겠어요. 있잖아, 뭐 많은 거 있잖아. 뭐 엽기도 뭐 있고, 무슨 온정뭐도 있고, 가스도 있고, 뭐 매운 거 많잖아. 그런 거 매운 먹는 순간 1시간 반 동안 내 뇌가 콤마 상태가 되거든. 내가 갖고 있던 스트레스보다 더 우월한 고민거리가 생겨버리거든. 맵고 나에게 고통을 주는 이 순간을 어떻게 모면할까가 채워진다고. 그래서 스트레스가 쌓이거나 나에게 어떠한 주제에 의해서 이 머리에 박혀서 떠나지는 않을 때는 매운 음식을 통해 가지고 나한테 한번 고통을 줘봐요. 그럼 1시간 반 동안만큼은 콤마 상태가 돼. 그러고 나서 그 고통을 다 잊고 나서 다시 한번 그 고통을 떠올려봐. 나의 고민거리를. 먹기 전에 그 고통보다는 상당히 많이 반감되는 거를 경험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스트레스 받거나 직장생활 문제, 교우관계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스트레스가 될 때는 모든 걸 잊고 목욕탕을 주로 갑니다. 그래서 나를 뜨겁게 만들고 그 다음에 매운 음식이나 이런 자극적인 것들을 통해 가지고 잠시나마 잊고, 그렇게 나 스스로를 조금 반감시켜 가지고 뭐 영화나 또는 연극이나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보고 나면 좀 스트레스를 많이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상태가 돼버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추천하고 싶고, 또 세 번째로 우리 사회 초년생들이 고민하는 것들이 외로움. 온전히 내가 짊어져야 되고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해결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점점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 깊이 있는 무게감이라는 건 더 커지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오래 살았으니까 다양한 뭐 여행을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참선을 통해서라든가 이렇게 나 스스로를 컨트롤하는 방법이 많이 늘었지만, 이게 사회 초년생들 같은 경우는 스스로를 참 컨트롤하기 힘들어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다 보니 고양이를 키운다, 강아지를 키운다 하고, 또는 마음에 좀 약간 눈여겨봤던 사람과 좀 겉도는 데이트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어떤 친구들은 술이나 이런 클럽 같은 것에 취미를 붙여서 대신 또 응어를 풀어내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술이나 담배나 클럽을 이용하는 것은 자기 회피 방법이에요. 직접적인 자기의 고민, 스트레스와 어떤 대결 양상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회피하는 방법으로서 처리하는 방법이에요. 그런 것들은 계속해서 누적이 될 수밖에 없고 외면하는 방법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하지만 제가 추천해드리는 것들은 이렇게 외롭고 힘들 때는 사회기관이나 단체에
봉사활동을 해봐라. 보통 청년들이 교회를 많이 가는 이유가 그런 것들이에요. 같은 동년배 또래들과 음악과 같은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고 친분을 쌓을 수 있다는 그런 동기부여가 있기 때문에, 또한 그런 깨끗한 공간과 자유로운 공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교회라는 걸 가는 건데, 저는 교인이 아닙니다만 교회 가라는 소리가 아니라 윤주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회 공동체가 하는 청년들의 모임이 서울시 같은 게시판에 들어가면 많이 추천받을 수 있어요. 또한 내가 부모하고는 의논할 수 없지만 나의 고민들을 사회 전반의 전문가들과 의논 한번 해보고 싶다, 조언을 듣고 싶다 할 때는 청년들과 대화를 연결해주는 그런 또 사업들도, 그러니까 윤주영이 지금 정작 사회생활은 하고 있지만 사회로부터 어떠한 혜택이 주어지는지, 어떠한 복지를 내가 받을 수 있는지는 찾아보지 않았다라는 얘기거든. 그래서 윤주영이 그러한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청년 사업들이나 청년 활동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거기에 직접 참여해 봄으로써, 그러면 직접적으로 내가 일과 집, 자취방을 왔다 갔다 하는 그 사회에서 좀 더 이제 활동폭을 넓혀가는 거예요. 그러면 윤주영의 고민을 한 10분의 1은 반감시킬 수 있고, 또한 나의 인맥이라는 것들이 보통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 나가거든. 근데 그런 방법보다는 이게 서울시에서 하는 거나 경기도나 또 이렇게 국가에서 하는 청년 활동이나 지원 사업들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좀 더 사회성을 넓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성장하기를 저는 추천드려요. 그래서 윤주영이 지금 사회생활 하면서 본인의 건강을 많이 다쳤다 그래서 아저씨가 이렇게 조금 장황하게 설명한 거예요. 물론 추측일 수도 있어요. 아저씨만 걱정일 수도 있는데, 대부분 아저씨 주변에 이렇게 독립해서 혼자 자취하고 생활하는 친구들 보면 뭐 회사 문제고 동료 문제고 문제가 많지. 근데 대부분 보면 먹는 거가 아주 부실해. 그래서 아저씨가 그런 얘기를 했던 거고, 또 사회생활 하면서 이렇게 자기 회사 사람, 뭐 학교 친구 이렇게만 국한되지 않고 사회 공동체 안에서 활동하는 여러 단체에 직접적으로 좀 참여해가지고 자기의 생활 환경 폭을 좀 넓혀보는 그런 좀 활동을 해보았으면, 그래서 아저씨가 느낀 대로 조금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윤주영이 말했던 지금 섬유 디자인 같은 경우,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솔직히 말해서 섬유 디자인 하고 있는 친구라면 굳이 대학을 지금 끝까지 다닐까 말까라고 고민한다면 전 때려치우라고 하고 싶어요. 섬유 디자인이라고 하는 궁극적인 이런 타이틀은 섬유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없죠. 보통 패션 디자인이면 패션 디자인이고, 그렇잖아요. 패션 공학이면 공학이지. 이게 섬유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원자재에 대한 어떤 기술 개발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것들은 공학 부분에서 다 하는 것이고, 섬유의 재료에 대한 공학적인 부분을 내가 컨트롤하는 것을 섬유 디자인이라고 하는 말로 바꿔놓은 건데, 저는 왜 이 섬유 디자인 하는 친구들이 만약에 대학을 다니고 있다면 빚지는 것보다 나으니까 빨리 그만둬라 하는 얘기를 하고 싶으냐 그러면, 섬유를 둘러싼 결과물을 낳기까지 많은 과정이 필요하고, 그것들을 많은 이름으로 디자인이라는 이름으로 그 분야를 나눠놨는데, 제가 누차 설명드리지만 이런 오토 세상에 과연 그런 분할된 전문가 집단이 필요할까요? 앞으로 AI나 빅데이터가 이런 전문가들 대체하고, 지금도 주문자의 주문에 의해 가지고 기기가 모든 것들을 컨트롤해서 만든 제품이 생산되는 이 와중에, 과연 섬유라고 하는 우리가 이런 인간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의식주 중에 가장 중요한 이런 의복에 들어가는 패턴이라든가 이런 재료의 질감이라든가 이런 형태의 디자인에 대해서 각각의 분야의 디자이너가 필요하냐고요. 그렇게 느끼세요?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섬유 디자인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빨리 때려치고, 대신에 무슨 공부를 하냐면 섬유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은 기본적인 패턴이에요. 나만의 패턴. 내가 섬유에 적용하는 나만이 갖고 있는 패턴. 그것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다 그러면
굳이 이런 대학에서 뭐 원단 사다가 여러분들 테스트하고 뭐 실링 해보고 뭐 이건 뭐 기술학교지 그게 무슨 대학입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궁극적인 목표는 내가 만들어낸 캐릭터가 있어야지, 내가 만들어낸 패턴이 있어야 어떠한 질감의 재료에 어떻게 적용 왜 시키는지 그게 성립이 되는 것이지, 그냥 동대문 가가지고 원단이나 떼다가 거기다가 내가 그냥 일러스트나 포토샵 갖고 만든 패턴 가지고 한번 몇 번 입혀보는 거 그게 어디다가 필요한데, 아무 필요 없는 거지. 그 결국은 보세요. 섬유라는 걸 다루는 디자이너들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건 결국은 내가 생산해내는, 내가 창작해내는 패턴이 필요한 거고, 그 패턴들이 어떤 이유로 섬유에 들어가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해야 되는 거고. 대신에 앞으로는 의상 같은 경우도 특수 소재라든가 아니면은 신재료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일어나져 가지고 섬유도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단순한 어떤 목화에 의한 섬유가 아닌 특수 소재에 대한 활용도가 훨씬 높아질 텐데, 그렇게 특수 소재는 또 어떻게 그 패턴을 적용할 거냐라는 얘기예요. 프린팅하는 기술도 굉장히 달라지고 많이 바뀌어질 텐데, 그렇다면 차라리 학교보다는 실전에 투입하는 때 실전 경험을 갖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래서 또는 우리 한국에서 실전 경험을 하기엔 너무 시장이 적어요. 그러면 윤주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만큼 사회생활 했고 또 섬유 디자인이라는 걸 전공한 사람이라면 필수적으로 온라인 쇼핑몰 한 번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본인이 동대문에서 의상 띄어서 본인만의 이니셜을 받고 본인만의 메이커로, 그러니까 똑같은 티 조각이지만 본인의 이니셜을 받고 본인만의 패턴을 박아가지고 의상을 판매하고 대중들로부터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게 옳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 아저씨대로 조언을 해달라 하지 말고 윤주영이 선택을 해보세요. 지금 이 시점에 사회생활도 해봤어, 대학도 다녀봤어, 섬유 디자인과 졸업해야 될까요? 아니면 차라리 내가 쇼핑몰 차려가지고 온라인에서 내 이니셜 받고 내가 창작하는 패턴에 동대문 가면 흰 티셔츠 8,000원이면 뭐 몇 장입니까? 거기다가 프린팅 할 줄 몰라요? 윤주영 그동안 패턴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본인이 패턴 정도는 많이 만들어낼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만의 디자이너 이름, 이니셜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박아서 팔라니까요. 8,000원 띄었으면 12,000원에 팔으라니까. 응? 직장 다니면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온라인 쇼핑을 왜 못해? 해야지. 그게 훨씬 효율적인 거 아닌가? 현실적인 거 아닌가? 섬유 디자인 나와서 뭐하게. 저는 섬유 디자인 이거 전공해가지고 어디 동남아 가가지고 취직하려나? 한국에 섬유를 취급하는, 이미 뭐 윤주영도 알다시피 대기업이나 중소기업들 북한 개성공단 아니면 전부 동남아시아 시장에 다 넘어가 있는데 한국의 사무실에서 디자이너들 그럼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현지 디자인은 뭐 쌈 싸먹고 있어요. 더 싼데 월급이. 지금은 윤주영은 직접 이제 뛰어들어야지. 그래서 모아서 쇼핑몰, 당연히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의상 쇼핑몰 해야지. 응? 자기 실력을 발휘할 때지 어디 대학에서 배운 거 하나도 못 써먹을까 아마 쇼핑몰 하다 보면. 그래서 난 졸업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빚이에요. 뭐한데 쓸데없는 그 돈 가지고 저는 쇼핑몰 차리라니까. 그 돈 가지고. 대학 등록금 가지고. 그래서 윤주영의 질문은 사회생활 너무 지금 조금 오래 지속되는 것 같아가지고, 사람이 궁극적으로 내 몸이 건강해야 돼요. 내 몸이 건강하고 나를 잘 관리해야 이렇게 남도 비방할 수 있는 거고 남한테 조언도 할 수 있는 거고 내가 맡은 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몸이 망가지고 내 정신이 붕괴되면 다른 어떤 것도 들어올 수 없는 겁니다. 윤주영. 그래서 지금은 윤주영이 첫 번째, 윤주영의 건강을 다시 회복해서 의욕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것은 앞서 설명한 대로 한번 실천해 보세요. 본인이 요리를 해본 적은 없지만 시장에서, 재래시장에서 재료를 사다가 직접 토막토막 내가지고 냉장고에 재워놨다가 스스로 요리해서 먹는 습관을 들이세요. 훨씬 건강합니다. 아침 꼭 챙겨 먹으시라는 거 잊지 마시고, 한 달에 한 번 목욕하고 고기 사 먹는다는 거 잊지 마시고. 아시겠죠? 윤주영, 우리 힘냅시다. 우리 같은 이 윤주영 같은 사람들이 성공해야 돼요. 화이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